저 진짜 궁금해요. 방송에서 맛집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디 가보면 다 그냥 예, 무슨 방송에 나왔던 맛집, 무슨 방송에 나왔던 맛집 이거 믿어도 돼요? 또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작가님이신데. 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 작가님을 모셨어요. 그 방송에서 작가로 지금 15년 차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김고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이고,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그 방송의 작가로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만드시고 기획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네. 저는 혹시 거기에도 데이터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 주제로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아무거나 막 물어봐도 되죠? 아유, 아무거나 막 물어보셔도 됩니다. 개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소개요? 예, 어떻게 이력들을 해오셨는지. 예. 저는 원래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미디어 창작학과를 졸업을 하고, 부산 분이세요? 네, 부산입니다. 예. 저는 대학까지 다 부산에서 지내고, 예. 예,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네. 막내 때부터 차곡차곡 해서 지금 이제 15년 차 방송 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KBS, MBC, 뭐 SBS도 다녔지만 뭐 여러 케이블 방송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고. 네. 돈 되는 거 다 하시는데요? 방송 작가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네. 예, 뭐 좀 시야도 넓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에도 접목시킬 수 있고 네. 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프로그램 중에 네. 좀 대표작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뭐 KBS 같은 경우는 굿모닝 대한민국 아침 방송 네. 했었고, 그다음에 제일 오래 했던 게 이제 6시 내 고향을 되게 오래 했었고요. 6시 내 고향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네, 시청률이 가장 높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KBS나 MBC, SBS 뭐 이런 공중파나 이런 데서 네. 뭔가 작가로서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텐데 네. 이 안에서 데이터들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일단 작가들은 걸어다니는 데이터 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예. 물론 이제 요새는 뭐 컴퓨터로 데이터화하고 뭐 프로그래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전국에 있는 작가들의 그 데이터만 모아도 하나의 또 커다란 빅데이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럼요. 예.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 자체가 다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맛집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 대한 맛집 데이터가 아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이 지역에 가면 이 집, 저 지역에 가면 저 집. 그래서 저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경력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을 더 재밌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작가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접하면서 또 신세계다. 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는데 느꼈습니다. 김고은 작가님 속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이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맛집, 솔직히 이제 작가들은 맛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맛집에 관련된 데이터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야든지 작가들은 자료 조사와 데이터화 시키는 것들이 훈련을 점점 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데이터화 하자면 작가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들을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럼 컨텐츠를 제작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컨텐츠, 저희 작가들이 진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은 항상 이제 기존에 사실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이미 모든 걸 다 방송을 이제는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새 것들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 기획과 구성과 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네. 되게 이제 새로운 구성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그 기획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자면 네. 그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과 기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뭐 예를 좀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맛집 하면은 전국을 검색해가면서 그냥 계속 노동이에요. 찾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네. 포털 사이트. 맛집 뭐 이런 거 쳐가지고 뜨는 거 못 뜨는지 이렇게 네, 찾는다고요?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막 이제 뭐 위성 사진을 통해서 찾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위성 사진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요? 맛집을? 맛집은 아니구나. 네. 그런 코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나 아, 자연인은 그럴 수 있겠다. 자연인이나 네. 오지인 같은 경우도 정말 맨 땅에 네. 헤딩을 하듯이 작가들이 그 위성 사진을 보고 이렇게 찾거든요.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숨은 맛집을 찾아야 되는 네. 거니까 그냥 무작정 막 지역에 막 요만한 신문들 찾아서 좀 신기한 것들, 네. 이색적인 것들을 그냥 맨 땅에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조금 다른 게 이미 주제를 정해서 네.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저 진짜 궁금해요. 방송에서 맛집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어디 가보면 다 그냥 무슨 방송에 나왔던 맛집, 무슨 방송에 나왔던 맛집 이거 믿어도 돼요? 또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작가님이신데. 저는 근데 방송에서 추천해 준 집을 많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요새는 미디어가 하도 그러니까 SNS나 이런 개인 SNS가 하도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방송이랑 다르다 이러면 사실 방송국도 난처한 상황이 돼서 요새는 작가들도 엄청 이 조사를 많이 해서 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방송국에서 그럴싸하다라는 데는 좀 괜찮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을 믿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 네. 맛집을? 맛집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는 그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인터넷 사이트를 다 뒤져가면서 막 이렇게 찾아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최근 고향이 생각날 때 먹는 음식 탑3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뽑아보는 거예요. 그걸 빅데이터를 어떻게 뽑지? 와, 나도 궁금한데? SNS 언급량이랑 네. 뭐 검색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 대략의 이 음식,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음식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식들을 먼저 추출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이제 통계 자료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접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거를 좋아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통계 자료까지 해서 이 음식에 대한 설명, 뭐 유래, 뭐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서 가니까 훨씬 더 새로운 코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반에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걱정했어요. 도대체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맛집을 찾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은 있었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맛집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맛집인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또 기준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에 나올 정도가 되려면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거는 손님은 많아야 되고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요새는 다른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따지지는 않았지만 뭐 위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다 따져줘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맛집으로 소개했는데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이슈가 돼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그리고 빅데이터로 뽑다 보면 그 음식과 지역이 뜰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음식점을 찾으면 그 유명한 집이 나와요. 네,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작가로서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찾아가면서 음식점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프로그램에도 그걸 녹여주는 게 엄청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납득하면서 아, 저 집은 저래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겠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카드사에서 찾는 맛집 데이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어느 맛집,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매출이 많이 끊기느냐, 뭐 이걸 기본적으로 보지만 네. 이제 카드사는 주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매출이 많이 끊기는 집이 그 로컬 맛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오는 데는 광고에 의해서 이렇게 올지도 모르지만 로컬 맛집을 또 그렇게 해서 딱 찾아가지고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진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 아마 생방송 투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빅데이터로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도 그 방식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믿을만하죠. 데이터 자체가. 저는 그런 게 지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시대가 와서 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도 하고 뭐 하자라는 얘기들은 엄청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계시던 분들은 그 훈련이 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데이터로 하면 그걸 잘 활용해야 좋은 거지. 네. 네, 이거를 어떻게 훈련해 나가시고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지. 그리고 작가님은 그래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전혀 지금 안 해본 사람들은 아예 엄두가 안 날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만들어 가면서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조금씩 더 발전이 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치.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작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PD님도 마찬가지고 뭐 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기획하고 이게 가능해질 때 프로그램이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작가들조차도 데이터 활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 되게 이상한 게 진짜 방송국이나 큰 데들은 저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옛날부터 의뢰를 다 했고 막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뭐 데이터 기반의 뭔가 방송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투자도 하고 해왔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게 이렇게 잘 현장에서 쓰이기에는 부족한가요, 아직? 저는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획 단계부터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방송국은 방송 3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축적해 온 영상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방송국 안에 있으면서 이 영상 데이터만 가지고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재밌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말 되면 연말 특집 해가지고 뭐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뭐 연말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모아보면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들이 탄생할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거, 같은 거, 뭐 동시에 나왔던 거, 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컨텐츠는 워낙 많은데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붙여서 뭔가 관리를 잘하면 요런 류의 데이터, 뭐 저런 주제의 데이터 다 뽑아서 그때그때 활용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쌓아만 놨지 그걸 활용하기 쉽게 만든 체계가 없네요.
그리고 네. 그걸 기획할 사람이 없고. 네. 제일 네. 중요한 거는 기획할 사람이 없다. 이게 시간이 걸려도 누군가 한 분이 네. 이거가 컨텐츠가 되겠다, 뭐 방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축적해 나가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 현장에도 다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저희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개발자 없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 진짜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개발을 뭘 해야 될지를 갖다 기획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기획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기획자를 구하려고 네. 또 난리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오고. 어디시죠? 혹시 뭐 원하시면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기획하는 거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사실상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획자가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작가님이 네. 그 원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으면 뭐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네.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싶으세요? 저요? 네. 데이터, 미래를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있나요? 아, 뭐 뭐든지 네, 말만 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청률? 아니 그렇게 상업적인 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데이터 한 시청률로 가면 야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네, 질문지를 받아들고 네. 하나만 딱 받을 수 있으면 뭐를 받아볼까 하다가 네. 솔직히 이제 전국에 이제 시장이 한 1,300개 정도가 있는데 저가 가본 데가 한 300-4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시장들은 시장의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시장 데이터를 내가 아는 건 어떨까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시청률이다. 아, 그 나머지의 뭐 네, 거기보다 시청률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 네, 시청률. 제가 예전에 네. 그 시청률 예측 하는 거를 네. 이제 프로젝트로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코바코라는 데하고. 아, 네, 코바코. 네, 되게 잘 맞췄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거 되게 쉬워요. 아, 진짜 이미 나와 있는 거네요? 시청률 예측시에 대한 모델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이렇게. 얼마쯤 나올 건지 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땐 잘 맞았는데 지금은 제가 빠져서 잘 안 맞을지 몰라요.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면 또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싶은 데이터가 많았는데. 네. 또 있어요? 네. 네. 하나만 더 그럼 말씀해 보세요. 2개 얘기해도 돼요? 네. 욕심도 많아서. 하나는 전국의 이색 맛집 데이터는 가지고 싶어요. 아, 이색 맛집 데이터. 네. 예. 왜냐하면 작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이템 찾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이제 전국에 있는 네. 좀 이색 맛집 데이터들이 있으면 아이템 찾는데 수월하겠다. 와, 근데 그 이색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네. 되게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작가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또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색적이다라는 거 맛집에서. 일단 크고 크고. 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제 비주얼 쇼크 정도는 와야 돼요. 아. 뭐 고기가 막 이따만하다든지 막 그 양이 막 진짜 많다든지 그런 것들. 네. 그래서 한때 저희 이제 작가들이 이제 유행했던 아이템들이 산더미 아이템들이었거든요. 네. 산더미 해물집, 뭐 산더미 뭐 불고기 막 이런 네.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비주얼적으로 좀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정말 예술적인. 너무 예쁘거나. 너무 네. 예쁘거나. 네. 너무 막 똑같이 막 미니어처처럼 똑같이 만든다거나. 이게 방송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방송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 진짜 맛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맛은 방송에서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막 얼굴 표정 막 이런 제스처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 오히려 비주얼적으로 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맛있어도 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안에 뭐라도 들어가야 돼요. 금이 들어가든지 뭐라도 특이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송은 이제 눈으로 보여야 되는 네. 영상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송의 조건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작가님 되게 명확하시다 보니까 괜히 6시 내 고향을 8년째 하고 계시는 게 아니네요. 6시 내 고향은 예, 어쨌든 네. 시골에 가서 이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색적인 것들이 이색적인. 엄청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상인분들도 많으시고. 주인이 재밌으면 또 네, 그럼요. 입담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쇼도 하고 막.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데이터로 했으면 좋겠다. 어. 전국 시장 네. 재밌는 상인 데이터. 뭐 이런 거. 그거는 근데 후기나 이런 것들을 다 네. 저희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얼추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데이터화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은 했어요. 저희 맨날 그것만 하니까 네.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 더. 하나. 시청자들의 관심이요. 네. 시청자의 관심, 네. 관심사. 그러니까 기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요새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을까에 네. 대한 데이터가 미리 네. 한 단계 앞서서 저한테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빅데이터가 커버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다 드러나고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남겨있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게 모이면 집단지성에 의해서 관심사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모아서만 쭉 본다고 하면 거기에 해시태그에 뭐가 붙나, 제일 많이 붙은 해시태그는 뭐고, 어떤 해시태그가 점점 많이 올라가고, 어느 게 속도까지 보면 더 빨리 올라가고, 이런 게 다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나와서 방송국에서 어떻게 기획 가능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을 캐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 나가는 방송들을 이끌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아니, 저는 전통시장으로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네. 작가님 너무 제가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이렇게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네. 이 시간대 저 일하고 있어요. 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나 아는 이 방송 작가님을 뵀다는 게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네.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가 PPL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